지금부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표현이에요. 이 제품이 좋은 점은 24호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보다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속광 표현이 가능한 아이템이라서 너무 텁텁하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스킬 없이 그냥 두드리기만 해도 완성도 있는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 이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피부의 조직감 자체가 두꺼운 부분이어서 여기에는 베이스가 조금 많이 올라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어주셨으면 이 양을 얼굴의 안쪽으로 가져와서 사용해줍니다. 베이스 단계부터 너무 완벽하게 커버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피부 표현이 텁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예쁜 컬러 한 톤을 얹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곽 쪽에는 퍼프의 남은 양을 사용해서 그냥 끌어내리듯, 확실히 왼쪽보다는 맑은 아이보리빛 컬러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요철 부분이나 트러블 흉터 같은 부분이 제대로 커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짙게 검붉은색으로 되고 있는 흉터는 버샘의 컨실러 펜슬을 마저 활용해보도록 했습니다. 가장 짙은 부분은 펜슬을 얹듯이 올려줍니다. 여기 염증 주사를 잘못 맞아서 페인 흉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팝 컨실러를 브러쉬에 소량 묻혀서 여기 위를 톡톡톡 두드리듯이 커버해줄 거예요. 지금 깔아놓은 이 베이스가 조금 픽싱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저는 눈썹인 것 같아요. 눈썹이 너무 두껍고 숱이 많아서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이 답답함을 주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눈썹과 눈 사이의 여백이에요. 여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저처럼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눈썹 밑부분을 위주로 다듬어주고 있는데, 다듬은 이 눈썹을 토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눈썹 채우라고 했으니까 눈썹 채워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저 정도 숱이나 굵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굳이 더 채울 필요는 없고 조금 부족한 길이감만 연장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결감은 살려두고 눈썹의 길이감만 연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를 보시면 붉은기와 노란기가 전혀 없이 베이직한 음영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면 눈썹부터 쉐딩,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저는 이걸 메인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채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브러쉬를 터치할 때도 뒤쪽 꼬리부터 터치해줄 거예요. 그래서 눈썹의 모양을 너무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꼬리 쪽만 조금 더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부분을 사용해서 여기 결 하나하나를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눈썹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아이 메이크업을 살펴보시면 사실상 아이 메이크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요. 베이스만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눈이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저처럼 역광대가 발달해 있으신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해주시면 역광대 보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광대가 발달해 있으신 분들은 역광대뼈가 발달하면서 눈꼬리까지 살짝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주면서 역광대까지 살짝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될 작업은 애교살 부분인 거예요. 컬러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긋고 블렌딩 조금 해주면 바로 완성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튀어나온 애교살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끝은 일자로 빼주세요. 이제 여기서 스킵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한 끗 다른 디테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애교살을 더 진짜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눈 중앙부터 터치하셨잖아요. 이제는 눈 앞에 있는 살짝 여기 칙칙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터치해줄 겁니다. 정면을 봤을 때 홍채까지만 채워준다. 스킨 컬러가 조금 더 균일해지면서 좀 더 차올라 보일 거가 있어요. 여기서 또 스킵하셔도 되는데 저는 또 다른 한 끗 디테일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눈썹 그렸던 브러쉬 다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컬러가 정말 자연스럽게 획기 도는 음영 컬러라서 이 제품을 활용해 줄 건데, 여기는 애교살 음영 넣고 컨실러 펜슬로 채워줬잖아요. 안쪽에 있는 이 속눈썹이 자라나는 라인에 음영을 한 줄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조금 더 시원하고 살짝 눈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얇게 한 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양을 사용해서 눈 뒤쪽에도 일자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 눈 끝 쪽에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아까보다 눈이 조금 더 내려와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한 끗 다른 디테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쪽 관자놀이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눈꼬리가 원래 긴 것처럼 또 페이크를 쳐주셔야 돼요. 아까 사용했던 이 팔레트의 가장 마지막 컬러와 요거를 믹스해서 아까 똑같이 눈썹 그렸던 브러쉬를 활용해서 해줄 겁니다. 속눈썹이 많이 자라는 부분에는 음영이 자연스럽게 지는데 이 부분을 뒤쪽까지 끌어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도장 찍듯이 꾹꾹 눌러가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양으로 눈꼬리를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 남은 양으로는 아까 터치했던 이 삼각존 음영과 이쪽을 조금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더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중간도 한번 더 스쳐 지나가 주시면 아까보다 눈이 훨씬 길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불필요한 유분, 조금 번들번들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6가지의 호스로 굉장히 어두운 컬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톤을 보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지금 얼굴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전체적으로 광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살려줘야 될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 콧대 광, 그리고 여기 앞볼 쪽에 있는 이 광 빼고는 거의 다 지워주는 편입니다. 광이 돌기 때문에 이런 골격감이나 요철이 더 보이는데 이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실히 아까보다 요철이나 골격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이렇게 드는 팔자 광이랑 코 밑에 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조금 더 필요한 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쫙 지워줬을 때 이쪽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역광대에 닿는 빛을 줄여줘서 역광대 자체가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거의 구조감 없이 이목구비가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파우더를 브러쉬를 활용해서 도포한 이유도 거의 적은 양을 사용해서 피부에 올려줬기 때문에 이 위에 다시 베이스 작업을 해주시면 앞서 바른 베이스가 픽싱된 상태에서 베이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커버력 있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얼굴에서 부족한 양감을 채워주기 위해 이 컨실러를 사용할 겁니다. 뒤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주면 내용물이 나오는 타입인데 꼭 이렇게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먼저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앞볼 쪽을 살려줍니다. 입 옆에 여기 살짝 꺼진 부분도 같이 살려줄게요. 이걸 퍼뜨리실 때는 이게 바른 부분에 그대로 붙여주신다는 생각으로 터치해주시고 너무 넓게 가면은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넙대대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밝은 컬러를 안쪽에 발라주게 되면 이런 거 중간 컬러, 거의 안 바른 컬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 쉐딩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보이는 입체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턱 쉐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가릴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턱 쉐딩을 여기다가 너무 진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양감을 사용해서 얼굴 외곽 표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아랫부분 먼저 V자로 잡아주시면 보여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양으로는 콧망울을 이렇게 조각해주시고 남은 양은 콧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첫 번째 컬러 다시 묻히셔서 밝혀준 부분과 어둠을 준 부분, 애교살 음영을 넣어준 부분을 살짝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스쳐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남은 양은 눈 끝에 살짝 더 음영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조화로운 이목구비 표현이 됩니다. 하고 인중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입술 밑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네,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입술 컬러가 되게 칙칙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2단계만 추가하시면 조금 더 맑은 혈색 같은 컬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걸 사셔야 돼요. 진짜 잘 뽑힌 애쉬한 베이지 컬러여서 입술에 있는 이런 붉은기나 착색을 잘 가려줍니다. 입술의 윗바탕을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촉촉한 립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글로스 타입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퍼뜨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티슈를 사용해서 광감만 조금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 피부 표현을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정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아직 아쉽게 표현된 이런 트러블 자국 먼저 조금 더 커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쓸듯이 하지 마시고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두드리면서 해줄게요. 끝. 이렇게 옷까지 한번 입어봤는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포인트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